2024년 5월 16일 해외 직구에 대한 규제가 예고됐습니다. 규제 내용은 어린이용품, 전기용품, 생활화학 제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서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게 그냥 말이 해외 직구 규제지 본질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 대한 규제 시행 예고였죠. 이때 발표된 자료를 조금 더 볼게요. 해외 직구, 직접 구매 원천 금지, 국가 인증 통합 마크, KC 인증이 없는 경우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어린이 제품 3, 4개 품목 그리고 전기 생활용품 3, 4개 품목 이게 주된 내용인데 전자소형 제품 같은 것들은 사실상 직구를 못한다는 의미죠. 해외 전자제품이나 태블릿이나 이어폰, 카메라, 충전기, 게임기, 스피커 전부 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유해 성분 포함 제품 국내 반입 차단도 같이 보면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 위생용품 등 그리고 그 아래 장신구, 생활화학 제품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상 화장품이나 장신구들, 목걸이, 팔찌 구분 없이 전부 다 반입이 차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의약품 관련 내용인데요. 해외 직구 금지 의약품, 의료기 관리 강화, 의약품이나 동물용 의약품, 법 개정 전에는 우려가 큰 의약품 중심 집중 차단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 아래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가품 차단이라고 써져 있어요.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모니터링 그리고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 강화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가품 차단도 AI를 활용해서 이제 차단을 하겠다라는 의미인데요.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직구를 통해서 제품을 구매하지 말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제 이 입장이 3일 만에 정부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첫 발표 때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해외 직구 금지라고 거의 극단적인 판단을 내렸는데요. 3일이 지나서 정부 수정 발표에서는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에서 위해성 검사에서 유해 물질이 확인된 제품만 해외 직구 금지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 사전 전면 차단은 사실이 아니며 물리적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되게 조금 아이러니하면서도 웃긴 상황이죠. 거의 이걸 금지하겠다, 이제 끝났다라고 말을 했고 되게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여기서 3일 뒤에 잘못 발표했다, 번복하겠다라고 말한 상태니까요. 기사를 조금 더 읽어볼게요. 정부가 유모차, 왕구 등 80개 품목에 국가통합 인증 마크, KC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은 직접 구매를 금지한 방을 내놨다가 사흘 만인 19일 사실상 철회했다. 정책 소재인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 입안과 발표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되레 소비자 혼란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 열어 위해성이 없는 제품에 대한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정부는 해외 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 차단하려고 계획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는 지금과 같이 유모차, 완구, 피규어 등을 직구로 살 수 있고 정부가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을 추후 공개하면 해당 제품만 직구가 금지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프렌들리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규제를 위한 체계적인 근거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했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또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우려가 내부에서도 있었다며 향후 더 신중하고 책임있게 관련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당초 정부가 추진한 KC 미인증 직구 금지는 탁상 행정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직구는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들이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서 주머니 사정을 보호할 수 있었던 수단이라면 무작정 80개 품목을 규제한다고 발표하니 반발이 클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라고 했다. 전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말씀드려보자면 솔직히 말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책이었다 생각해요. 하루에 이게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제품이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이 되거든요. 여기서 제품의 카테고리를 분류하고 이 제품이 뭐다, 이 제품이 위해성이 있다, 아니면 이게 KC 인증이 필요한 제품이다 라고 분류한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뭐 AI나 기계를 활용해서 시스템적 관리가 가능할 수 있죠. 그리고 제품을 들여올 때 이게 어떤 품목인지 정의를 해야 되거든요. KC 인증이 필요한 품목이다 라고 해서 이걸 거를 수도 있기도 하고 AI나 기계를 활용해서 시스템적 관리가 가능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런 기술을 딱 이제 만들어서 들고 나와서 지금 이 AI를 기술 기반으로 해서 규제를 시작하겠다 이런 상황도 아니고요. 그냥 AI가 이거 해줄 거야, 뭐 이제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느낌이었으니까 좀 웃겼죠. 이런 걸 보는 것 같았어요. 블루투스 샤워기, 문과가 아이디어 내줘도 개발을 안 함. 이 아이디어 낸 사람이 정부고 각 부서 보고 이제 알아서 이거 만들어 보라 라는 그런 느낌이었죠. 아무튼 현재 인프라론 이 규제를 적용하기엔 시기상조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이 규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거의 불가능하다 생각했고 결국 19일에 번복이 됐어요. 사실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건 이 규제가 실제로 시행이 된다면 쇼핑몰 사업자 입장에선 어떨까? 라는 부분이에요. 이미 이거 번복됐고 철회된 것 같은데 왜 굳이 이걸 알아야 되나 싶기도 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이 상황을 이미 인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천천히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춘 상태이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이미 이런 발표를 한 이상 분명히 부서별로 외압이나 인지들이 들어갔거든요. 실제로 지금 커뮤니티에서는 이거 철회된데 왜 통관 거부됐어? 철회됐어? 이런 글들이 지금도 올라오고 있고 인증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변화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적어도 쇼핑몰 사업자 입장에선 이 상황이 어떤지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이 뉴스나 규제가 적용이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 엄청나게 부정적인 게 맞거든요. 내가 인터넷에서
알리에서 국내에서 20만원에 파는 것도 8만원이면 해외 직구에 살 수도 있고 16만원에 살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걸 아예 원천 봉쇄를 해버린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제 채널은 소비자 입장이 아니라 판매자 입장에서 다룬 채널이잖아요. 이걸 판매자 관점에서 푸는 영상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국내 쇼핑몰 판매자 관점에서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볼게요. 원래는 내가 판매하는 제품을 알리에서 이미지 검색을 했으면 그 제품 원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에 누가 8만원에 팔고 있어도 알리에 이걸 이미지 검색을 했을 때 2만원, 3만원에 파는 걸 볼 수도 있는 거죠. 보통 한국 판매자들은 제품 수입을 할 때 해외 공장에서 파는 제품을 그대로 들여와서 팔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중국에서는 이미 싼 값에 유통이 되고 있는 거를 한국에 들여와서 비싼 값에 마진을 붙여서 파는 거죠. 여기서 패키지나 로고 각인만 하고 제품 설명서 변경하고 판매를 하죠. 1년 AS나 제품 보증서를 넣기도 하고요. 거기서 국내에 판매할 때 차익을 붙여서 마진을 받고 소득을 내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제품의 로고만 바꿔서 마진 내는 거, 중국에 싸게 팔리는 거, 비싸게 파는 거, 이거 사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좀 한마디를 하자면 사실 세계 그 넓은 땅덩이에서 좋은 제품을 찾고 품질 테스트를 하고 브랜딩을 하고 국내 인증을 통해서 안전성을 인증받고 브랜드라는 이름으로 보증을 한다는 그 행위 자체가 수많은 공수들, 그리고 가치 있는 고민, 그리고 그 과정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 해외 직구 제품을 사면 이게 제품이 좋겠지란 보장이나 그런 보증이 없잖아요. 반품하기도 되게 힘들고. 그런데 그 1년의 검증 과정들을 대신해 주니까 그 과정의 가치를 얼마를 매기냐의 문제인 거죠. 아무튼 뭐 이건 여기서 토론할 거 아니까 돌아와서 그렇게 해서 제품 브랜딩을 전부 다 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내 제품을 나한테서 안 사고 나한테선 정보만 얻고 그리고 알리에서 이미지 검색을 하고 구매를 해버리는 거예요. 내 제품이 좋다는 거 다 테스트하고 좋다는 사실까지 상세 페이지에 오만 대 다 적어놨고 디자인까지 촬영까지 열심히 다 했는데, 근데 다른 사람이 이거 제품이 좋은 거네? 정보 감사해요 하면서 이걸 알리에 이미지 검색을 해서 더 싼 값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사는 거예요. 그런 상황도 생길 수도 있고, 거기다가 누가 나한테서 제품을 구매를 해도 이걸 누가 알리에서 검색을 해와서 아니면 Q&A 제품 문의에 검색을 해서 이 제품 76,000원이에요? 이거 너무 비싼데요? 이거 알리에 지금 5만원에 팔아요, 4만원에 팔아요, 이렇게 리뷰나 Q&A를 올려버리기도 합니다. Q&A 통해서 원가 공개 테러하는 건 종종 있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때 알리에서 제품을 구매를 하는 게 규제가 되고 아예 직구 자체가 차단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실 KC 인증을 받아서 제품을 브랜딩한 사람한테는 이게 호재인 거죠. 왜냐? 해외로 소비자가 유출이 안 되니까요. 그러면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곳에서 내가 이미지 검색을 해도 소비자들이 제품을 거기서 구매를 하지 못하고 나한테서만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진짜 엄청난 호재인 거예요. 사실상 직구 거래액이 연간 6조가 되는데 그 트래픽이 국내 내수 시장으로 퍼져 들어온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 규제가 적용이 되면 사실상 국내 인증을 받고 판매하는 사입 모델이, 브랜딩 모델이 경쟁력을 엄청나게 갖게 된 거라서 사입 모델로 전환할 수 있는 되게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단순히 사입 없이 구매 대행을 하던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악재죠. 직구 대행할 수 있는 제품이 거의 줄어드는 거니까요. 근데 사실상 이 규제가 적용이 되면요, 발빠르게 이 유통구조를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사입 모델로 곧바로 전환할 수 있는 되게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KC 인증을 받아서 사입을 하고 브랜딩한 사업자 입장에선 엄청난 호재, 그리고 구매 대행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악재일진 몰라도 사업 모델을 변경을 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쇼핑몰을 지금 이제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한테는 사입 모델로 시작을 하기 되게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쇼핑몰 사업을 하기에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인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사실상 6조 규모의 직구 거래액이 점점 국내 내수 시장으로 돌아온다는 건데, 이게 정말 적은 규모가 아니죠. 이게 농담이 아니고 규제가 이루어질수록 별다른 액션을 하지 않아도 내 매출이 늘어나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 근데 이번을 기점으로 소비자들도 굉장히 똑똑해졌습니다. 이미 똑똑하지만 더 똑똑해졌어요. 사실상 알리랑 테무가 뭔지 모르는 소비층은 거의 한국에 이제 없다고 봐도 될 거고, 뉴스나 유튜버들이 워낙 보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알리를 이제 안 쓰던 사람들도 알리를 써볼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이미지 검색을 했는데 더 싸네? 하면서 이걸 검색을 하고 구매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처럼 그냥 1688이나 타오바오에서 제품 하나 찾고 여기서 이미지 복사하고 그대로 제품 가져와서 판매하면 돈 된다, 돈 번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10만 개 등록해라, 이런 시절은 그냥 지났어요. 끝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애초에 그런 시절이고 뭐고 관계없이 처음부터 그러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제품 내가 직접 찍고 샘플링 테스트도 하고 그리고 안전성 테스트도 하고, 이게 막 내가 조명을 판매한다 라고 하면 조명 밝기가 너무 약하다, 그럼 좀 더 세게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개선해주고, 배터리 용량이 낮다 라고 하면 용량을 2배로 늘려볼까 라고 해서 배터리 내부 용량을 좀 더 개선을 시켜보기도 하고, 패키지도 바꿔서 조금 더 선물 느낌으로 기획을 하기도 하고, 제품 로고 각인을 하고 보증서로 품질에 대한 AS 보증도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개선한 모든 강점들을 썸네일과 상세 페이지에 갖고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담아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걸 두고 우린 브랜딩이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브랜딩을 하면서 제품을 개선을 해주고 재질이나 색깔을 바꿔주고 그리고 모델을 통한 촬영까지 싹 다 진행을 해주면 이미지 검색도 피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지금 저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내 제품을 만들어줄 수 있는 한국이나 해외 공장을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제품의 재질이나 성능 개선으로 어떻게 제품을 더 매력있게 바꾸는지 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공장한테 요청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도 전부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여러 요소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냥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그냥 제품 가져와서 팔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는데 당연히 이렇게까지 해야죠. 이게 맞는 거죠. 소비자가 더 확실하게 좋은 제품 경험을 갖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하고 검증을 거치한 그 행위가 당연하니까요. 소비자들하고 판매자들 간의 정보 격차가 더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니까 당연히 판매 방식도 더 고도화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브랜딩 과정들이 더 심화가 된다는 건 원래부터 그랬어야 됐고 지금 그게 더 두각될 시기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돌아와서 정부가 발표를 철회한 이유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에요. 또 이게 지금 그냥 단순히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를 못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정부 입장 생각해보면 해외 직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원화 유출을 의미하기도 하고 정부 입장에선 세수가 유실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게 놓고 와도 $150 미만 제품들은 관세랑 부가세가 면제가 되는데 그런데 관세청들의 일들은 늘어나고 걷는 세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부 입장에선 나름 좀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뭐든 이런 관점에서 국민의 관점이 가장 더 우선시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이제 이전에 알리나 테무 관련해서 규제가 있을 거라는 회담이 있었던 만큼 어느 정도 지금 기준선을 잡고 규제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영상을 찍는 지금도 직구 이거 철회된 거 아니냐 라고 했는데 외부 커뮤니티에선 이거 통관 거부됐다 철회됐다 이런 이제 문자를 받은 사람들도 꽤나 있다고 지금 연락을 듣고 있어요. 사실 지금 관세청에서 이런 이슈들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런 이제 부처별로 공문이 싹 다 내려왔으니까 조금 더 이걸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는 시기죠. 사실 이제 이런 규제도 되게 약했거든요. 규제는 이미 있었기도 했어요.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법상으로는 2개, 3개 이상 통관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막 10개, 20개 구매를 해도 이걸 안 잡았었는데 이젠 이런 기본적으로 설정된 법적인 부분들은 규제가 실제로 이뤄질 수 있다는 거죠. 편의를 보고 어느 정도 이제 용인을 했던 요소들도 이제 좀 안 그럴 수도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런 이유로 지금 우리가 지금 알고 대비를 충분히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는 이제 위해성이 이제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랜덤 검사 같은 걸로 이제 규제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건 이제 대응 방안이 좀 모호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는 제품을 어떻게 식별할 건지부터 이제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는 제품을 찾았다, 뭐 랜덤 검사로 걸렸다 라고 하면 이걸 어디다 이제 소비자들한테 공지를 할 건가, 소비자들은 이걸 직구할 때 어떻게 검색할 건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부족하고 이게 브랜드가 있는 제품이면 차라리 모르겠는데 많은 중국산 제품들이 지금 노브랜드 제품, 로고가 각인이 안 된 제품인 상황에서 어떻게 이 식별을 진행할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 브랜드 제품일 땐 세관에서 브랜드명 이거네? 이거 지금 위해성에 걸렸네? 하면서 컷 하면 되는데 사실 지금 중국 제품 중에선 브랜드 각인이 안 되어 있는 제품들이 정말 많으니까요. 사람들이 보통 직구를 지금 즐겨 하는 제품들도 브랜드 각인이 안 되어 있는 제품들이 되게 많죠. 그러면 사실 그런 제품들은 제품 외형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걸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없을 거예요. 물론 이제 AI 기술을 통해서 할 수도 있긴 한데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없다는 거죠. 지금 위해성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되는 건 이제 아무래도 전기용품 아니면 이제 어린이용품, 화재 위험 있는 배터리류 이런 것들이 될 텐데요. 저는 근데 화재하고 관련된 그런 제품들의 반입을 제한한 건 되게 괜찮다고 봐요. 물론 소비자가 반발이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 배터리란 게 걸어다니는 폭탄이거든요. 실제로 해외 직구를 해서 배터리가 있는 제품 들고 왔다가 화재로 이어진 케이스가 적지는 않은 편이에요. 구글 검색을 하면 나오기도 하고요. 아무튼 제가 이제 정확한 범위를 조정을 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세수를 걷고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조정이나 관여는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느슨한 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규제가 있었는데도 편의상 적용하지 않았던 구간들도 꽤나 있었고요. 결론적으로 이번 규제는 사실상 이제 넘어간다 느낌이긴 한데 언제든지 이 규제들은 실행이 될 수도 있고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다던가 이런 조정이 충분히 이뤄질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존에 이런 것들을 시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다, 다른 부처에서 뭐 공식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 그거는 아이디어 나름이긴 하죠. 결국 그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따라선 실현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거라 봅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그냥 상황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다른 방향들, 다른 이제 해결책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겠지만 반면에 지금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는 대표님들은 생계하고 관련 있는 이슈다 보니까 미리 준비하고 대응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관련 소식이나 대응 방안이 나온다면 계속해서 브리핑을 하고 제 의견도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